네, 시장의 흐름들을 읽고요. 신호를 찾습니다. 마켓 시그널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하원에서의 가결 약간 좀 신경 쓰이는 문제였는데 뭐 미증시는 적어도 어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영향을 어제 많이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별히 이제 이런 뉴스에는 주식보다 외환 시장이 좀 더 빠르게 반응하는데 네. 외환 시장도 큰 움직임이 없었죠. 네. 네. 일단 그 인트로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탄핵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월가에서도 거의 100% 재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는 거의 되지 않을 거다. 단 한 가지 문제, 경제 문제만 보더라도 될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이슈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탄핵 이슈보다는 무역 이슈에 대한 영향이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3월부터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대외 여건이 악화가 됐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11월 때부터 어떤 실마리가 좀 잡혀가는 부분들이 있고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가였던 지수였던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되고, 최근에 와서는 그리고 새벽에 그 미국 증시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우신 재무장관이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1월 달에 합의안이 공개를 하고 중국과 합의를 할 것이다, 서명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였던 해소에 대한 기대감, 해소에 대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상승한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환율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환율을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환율 같은 경우 1,160원을 하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환율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은 지속이 될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 매수도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단 같은 경우 1,100원 이하까지도 지금의 어떤 분위기라면은 1,100원 이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질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한 이 호재가 얼마만큼 호재로서 영향을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상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66원. 환율은 이제 어디서 발표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60원인데 1,200원 지난번에 이제 불안하면서 터치를 한 거고요. 네. 1,100원 밑으로까지 세게 보시네요. 일단 항상 시장이 예상과는 더 강하거나 더 약하거나 가잖아요. 그래서 하죠. 네. 항상 시세 같은 경우도 2,200포인트 이상 하게 되면 300포인트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탄력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탄성에 의해서 조금 더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열어둘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0원에서 1,160원으로 혹은 이제 1,120원, 30원으로 떨어질수록 우리 원화의 가치는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값어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수출 기업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환율은 어쨌든 속도가 중요하다. 너무 빠르게 하락거나 강세로 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안정적이라고 해석을 해야죠. 시장의 흐름들이 확연히 좋아지면서 중심엔 역시 반도체 IT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고요. 미국도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도 좋아지고 그러면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IT와 반도체 IT 부품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간다. 나머지보다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나요? 여전히 IT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주도주였던 변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도 원하는데요.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화학, 조선, 건설, 철강 여러 섹터를 보더라도 IT만큼 매력적인 어떤 그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9월 달에 크레딧 스위스가 제일 먼저 한국에 대한 비중 확대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25일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그 이후에는 소시에테 제네랄 그리고 JP 모건까지도 한국에 대한 비중 확대를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는 관점에 조금 부정적인 말씀,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보수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골드만삭스든지 JP모건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외국계 IB들이 한국에 대한 비중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방금 질문을 하셨듯이 그렇다면 어느 섹터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 JP모건이 어떤 리포트 공통분모를 보자면은 5G라든지 반도체를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IB 쪽에서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이 반도체와 5G를
뭐 5G 얘기를 한다라면은 뭐 그쪽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또 앞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보고서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뭐 IT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JP모간에 있는 그 아시아 에쿼트 리서치 팀장 같은 경우에는 CNBC와 인터뷰에서 종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를 봐야 된다고. 그렇다면은 뭐 그런 의견들을 참고를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IT 섹터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카카오 같은 종목들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관점, 그러니까 IT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뭐 IT 섹터를 봐야 될 것 같고, 그와 연관된 파생되는 종목들, 하드웨어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물론 뭐 IT 섹터 좀 벗어나가지고 IT에 대한 어전도 좀 벗어나서 이후에 좀 새로운 주도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IT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선적으로 IT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IT가 가는 게 우리 시장에 사실은 뭐 우리가 반도체 얘기도 하고 미래 성장 네네. 먹거리로 얘기를 뭐 컨텐츠도 한류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가 우리 시장의 핵심이잖아요. 네네. 어찌 보면 이제 IT가 못 가던 시장이 어려운 거고 그렇게 보면 뭐 IT 중심으로 가는 것이 경기도 회복되고 실적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얘기 먼저 하고 얘기하죠. 소위 이제 소부장이라고 소재 부품 장비가 이제 네. 일본하고의 우리가 이제 무역 분쟁 내지는 이제 뭐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 이쪽을 이제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정부도 이제 내년에도 자금 지원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조금 경쟁력을 갖고 오를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왜냐하면 사실 그 네. 이슈로 해서 좀 올랐다가 대부분 자리가 네. 또 제자리로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부 정책의 기대감, 뭐 이런 테마성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대체가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체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산업을 키우게 된다라면 어떤 진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뭐 액체형 그 말 그대로 액체형 액칭가스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오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대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 어떤 그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그 기체로 되는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혀 대체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 기체가 그 액체에서 고순도로 정화를 하게 되면서 기체로 바뀐 이 에칭가스를 보관하는 용기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진전은 있겠지만은 어떤 100% 대체 가능성 그래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한 대체 가능성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진짜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진전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어떤 그 모멘텀을 해서 부각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화면에 나가듯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네. 뭐 대표적으로 오일 솔루션 같은 경우는 5G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물론 5G 장비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뭐 캐나다라든지 미국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KMW라든지 오일 솔루션을 보면 아시겠지만 올 초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땐 동신세미캠이라든지 후성과 같은 반도체 소재 쪽이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고 낸드플래시 어떤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으로 어떤 소재라든지 장비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반도체 소재 쪽이 좀 그래도 유망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신세미캠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포토레지스트라 그러죠. 강광에 반도체 웨이퍼였던 그 회로를 형성하는 그런 소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액체형 에칭가스는 계속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성이라든지 소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소재 쪽을 그래도 먼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50% 대체, 100% 대체가 아니라 대체가 될 것이나 어떤 진전 가능성 그 부분을 보고 좀 판단해 보게 된다면은 뭐 반도체 소재 쪽이 그나마 가장 유망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IT 얘기를 좀 했고요. 소재 부품 장비도 이제 IT 쪽하고 상당히 엮여 있는 상황인데 잠깐만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올해 남은 시장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해 간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제 IT 부품 장비 소재 이런 쪽에서 이제 좀 가장 그 탑픽 섹터로 한 몇 개만 좀 팀장님 생각하는 거 꼽아주세요. 네, 우선순위로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뭐 반도체?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일본과 무역 마찰이 있었던 반도체 쪽을 소재 네, 쪽을 봐야 된다. 반도체 소재 쪽. 네, 네. 소재 쪽을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OLED 쪽을 좀 봐야 될 OLED하고 그리고 5G 네. 이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가자면은 반도체하고 OLED, 5G. 네, 이렇게, 반도체 네. 쪽도 이제 소재 쪽, 그다음에 네. 예, OLED, 5G 뭐 내년에 다 기대가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여쭈냐면 사실 분야가 많잖아요. 네, 너무나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안에 네. 뭐 플렉서블도 있고 또 카메라 모듈도 있고 굉장히 많아서요.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어 여쭤봤고요. 은행주들이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있는데 은행주는 이제 정부의 네. 부동산 대책으로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 악재도 딛고 올라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데요. 은행주 가운데 신한지주와 KB금융이 대장주 자리 싸움을 예전에 이제 KB금융이 시가가 많았잖아요. 지금 네네. 시총이 이제 신한지주가 KB금융을 뒤로 이제 따돌리는 그런 형국이고 차이도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은행주 얘기 또 그 가운데 누가 좀 제일 유망할까요? 참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좀 바뀌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아마 M&A가 좀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예전에 리딩뱅크 얘기하면 KB금융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신한지주가 오렌지라이프라든지 여타 증권사를 인수를 또 하게 되면서 또 그 자산이 좀 커지게 되면서 또 바뀌었고요.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 또 최근에 와서 또 프루덴셜 생명을 또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란지 증권사 이런 회사들이 계속 M&A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어떤 금융지가 계속해서 커져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소형 증권사라든지 이런 방금 말씀 프루덴셜 생명과 같은 보험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계속 캐파를 좀 키워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프루덴셜 생명을 이제 인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에 신한지주가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올해죠. 올해 그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산 규모가 커졌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KB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M&A를 통해서 자산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근에 어쨌든 프루덴셜 생명에 대한 인수가 확실시가 된다라면은 자산 순위란지 그리고 순익 순위는 또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M&A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리딩뱅크는 신한지주에서 또 KB 쪽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연유가 좀 있는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와서 KB 그 금융지수가 두 가지가 있죠. 자사주 그리고 배당.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자사주가 속박이 된다라는 건 유통 주식수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로 인한 어떤 매수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KB금융지주가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건 단기적인 연이고요.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거 부분은 배당 성향이 아니라 지금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 배당률. 퍼센테이지 이 부분을 봤을 때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현재 올해 한 3.5%에서 3.8%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4.5%에서 5%가량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가게 되면은 뭐 배당 수익에 대한 배당 종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건데 이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한지주보다는 좀 KB금융이 좀 더 매력적이라는 부분들이 아마 최근에 와서 주가에 어떤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총이 신한지주가 21조 5천억이고요. 21조가 맞죠? 21조 5천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KB금융하고는 이제 한 1조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난번에 뭐 그 차이가 꽤 벌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좀 좁혀진 거라고 그래요. 어쨌든 둘이 이제 서로 이제 쫓기는 그런 관계인데 신한과 KB 가운데는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KB가 조금 더 모멘텀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네네. 하셨습니다.
자, 시장 흐름을 좀 정리할게요.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이고 다음 주 네네. 4일 있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월요일은 폐장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좀 배당일이나 변수도 남아 있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관심 종목도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지금 뭐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여전히 뭐 올해는 IT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말씀을 할 때 IT에서 다른 섹터를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마 올해까지는 지난 방송 출연하고 저렇게 극적인 반전이 나올 건 저는 전혀 지금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방송한 지난주 기존에 방송하고 12월 6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2조 1천억가량 매수를 했고 IT 섹터에서 2조 800억 정도 매수하는 그런 강력한 드라이버가 좀 걸렸는데 뭐 올해까지 보게 된다면 올해 고점 부분이 2250포인트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고점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어떤 부담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눌림목을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상승 시도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지수가 2196포인트이기 때문에 225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고점 부근에서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뭐 삼성전자를 빼놓고 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 중심의 IT 섹터에서 생성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수급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상승이 좀 진행이 되겠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게 된다라면은 어떤 일시적인 순환매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순환매를 말씀드리자면은 연말에 어떤 소비된 기대감으로 해서 의류주라든지 그 유통주에 대한 어떤 시장과의 어떤 연관성이 조금 최근 대외 변수와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의류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12월 6일부터 매수를 하다가 최근 3일 동안 좀 발을 빼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의 어떤 매수로 인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로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모두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하신 것처럼 IT 중심의 시장이 당분간 펼쳐지고요. 네네. 다만 이제 조금 숨고르기 할 동안에 대안으로 눈여겨볼 섹터로 의류나 유통주 쪽으로의 네네. 순환매를 예측을 하셨습니다. 마켓 시그널 오늘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